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경남을 찾아 선거대책위를 발족하고 경제심판론으로 총선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해양산업 육성계획도 마찬가지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실효성 없는 경제 살리기 대책 집중 취재했습니다. 남강 유동축제 유료화가 해를 넘기고도 찬반 갈등이 격렬해지면서 진주시와 시민단체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총선을 보름 남겨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심판론을 내세우며 경남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창원과 거제 지역 기업 불황을 보면 과거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다며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했습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경남을 찾은 김종인 대표. 김 대표는 경남이 자랑하던 창원과 거제의 경제 상황을 보면 과거의 영광이 사라진 지 오래라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밤에 등불이 희미하게 돌 정도로 경제 상황이 추락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 대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 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이루겠다며 경남도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3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학교 급식법 개정을 통해 국가재정에서 급식비 50% 지급과 수출 기반 산업 고도화, 반값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경남도민의 손으로 우리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경제틀을 깨고 다시 한번 국민들이 삶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경제 주권 회복의 선거입니다.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는 경남 지역 총선 후보와 김해 시장 재선거 후보가 참석해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기업들이 밀집한 경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심판론을 내세워 6석 이상 당선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이 오늘 4.13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경남 각 선거구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출범식에는 김태호 최고위원 등 경남 공동선거대책위원장 6명과 총선 후보, 주요 당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총선 구호인 도민 생활이 최우선, 지역 경제 살리는 새누리당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 경남 16개 선거구 모두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창원 성산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단일 후보로 노회찬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노회찬 정의당 후보는 오늘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조사 결과 노회찬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창원 성산은 강기윤 새누리당 후보와 국민의당 이재환 후보, 정의당 노회찬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경남 각 분야의 현실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연중기획 다시 뛰는 경남 순서입니다. 경상남도가 침체된 경제 분야를 활성화한다며 종합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이 대책을 분석해보니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거나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재추진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업계의 반응조차 신통치 않습니다. 손원혁, 박상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역 건설 산업을 활성화한다며 내놓은 대책은 4개 분야 19개 시책입니다. 공사금액에 따른 지역 제한 입찰과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 입찰 우선 시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역 제한 의무 공동도급은 도 조례 내용이고 신규 시책인 주계약자 공동도급도 정부가 2010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우수업체를 추천하는 인터넷 사이트, 각종 간담회와 연찬회 등도 이미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좀 부진한 시책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 발전을 시켜서 이번에 이제 지난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은 28.6%, 전년도보다 오히려 1.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경남도가 대형 공사장 17곳의 하도급 금액을 파악해보니 다른 지역 업체가
경남 업체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민간 부분이 더한 겁니다. 이 대형 쇼핑몰에서도 조사 당시 경남 업체 하도급은 1건에 불과하고 13건을 다른 지역 업체가 맡았습니다. 이런 데다 하도급 실태조사 계획에서도 민간 부분은 빠지면서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일회성 조사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의사가 필요한데 한시적으로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건설업체들은 겉돌고 있는 대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확고한 시행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조선산업의 계속된 침체에 경상남도가 중장기 육성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조선과 해양플랜트, 레저산업의 기반 구축과 연구 개발 등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 약 1조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육성 계획을 점검해봤습니다. 해양플랜트 부문은 호황을 전망하고 내놓은 2012년 계획과 거의 같습니다. 융복합 기반 구축은 755억 원으로 내년까지 하기로 한 사업이지만 내년에 시작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양장비 지원 허브 구축, 해외 전문가 지원, 잠재기업 육성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연구개발 사업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간만 수년에서 10년이 늘어났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죠.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요거를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조 원 예산 투입도 낙관할 수 없습니다.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민간 투자 등을 전제로 한 합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4년 전 경상남도가 세운 해양 플랜트와 선박 수출 목표는 오는 2020년까지 519억 달러. 이 금액은 이번 계획에서 2030년으로 기한만 10년 늦춰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몇 %의 이제 쉐어를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좀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또 해양 플랜트 부품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서도 인증이나 실적이 없어 사업화가 어렵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부족한 편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60만 권이 넘는 도서 대출 실적을 허위로 조작한 전현직 도서관 공무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출 실적을 높여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이를 통해 인사고과나 성과급 이득을 보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도서관을 찾은 이윤주 씨는 대출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가족 명의로 누군가 4천 권 이상 빌린 기록을 확인한 겁니다. 빌리지도 않은 목록이 몇천 권씩 이렇게 가족 이름으로 도용이 돼서 경찰 조사 결과 도서관 직원들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허위 대출 실적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도서관 2곳에서도 대출 조작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군데 도서관에서 63만 건의 대출 실적이 조작됐고 도서관장을 포함해 전현직 공무원 32명이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서 대출 건수가 고지지표 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이런 대출 조작 덕분에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도서관들은 지난 2014년 창원시 종합평가에서 5개 구 가운데 1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평가 결과를 통해 인사고과나 성과급 책정에서 이득을 봤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도서관장 58살 안모 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다른 도서관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지난해 남강 유등축제 처음으로 유료화가 도입되면서 격렬한 찬반 갈등이 있었죠. 해를 넘겼지만 진주시와 축제 유료화 반대 시민단체 간 공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처음 유료화를 도입한 진주 남강 유등축제. 입장료를 10,000원으로 정한 진주시가 축제 가림막까지 설치하면서 관람객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축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최근 회의에서도 유료화와 가림막 설치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
여기에 더해 참석 공무원들의 일부 발언이 알려지면서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 공무원이 가림막 반대 집회를 볼성 사나운 것이라 폄하하고 또 다른 공무원은 경찰관에게 집회 신고 때 자신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청하는 등 가림막 반대 집회를 무산시킬 방법을 논의한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진주시가 시민 여론을 차단할 방법만 찾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유등축제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부터 하자며 시민 설문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간이 주도하는 일방적 평가, 화려한 축제, 성공한 축제라고 자평하는. 이에 대해 진주시는 논란이 된 발언은 공무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며 시민 여론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시작부터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축제 유료화 문제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소모적인 공방만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창원시가 중심 상업지역에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를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성산구 상남동과 중앙동 등 중심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현재 1000%에서 1300%로 일반 상업지역은 현재 900%에서 1000%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온천 원보호지구에 숙박시설 건축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거제 장승포와 지스포 등에서 채취한 진주 담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마비성 조개류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원 구봉리에서 명동해역도 기준치 미달의 조개류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수온 상승으로 조개류 독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연산 진주 담치를 채취하거나 먹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농수산물 수출은 15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신선 농산물 수출은 18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제20회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을 열어 최우수 시군인 함양군과 최고 수출농단인 고성 마암수출농단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는 16억 달러 수출 목표를 정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